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대 수학 3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등교가 다시 한번 연기가 되어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네, 하루빨리 여러분과 학교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주까지 강의를 마친 후에 이제 5주 수업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중간고사가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 중간고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공지사항에 이제 자세하게 방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주차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느냐 아니면은 등교해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험 방법을 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지난 시간에 군의 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실로우 정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실로우 정리에 대해서 증명을 이제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실로우 정리 증명은 이제 현대대 수학을 이제 처음 공부할 때부터 완벽하게 증명을 다 이해하지는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로우 정리가 이제 대략적으로는 군의 이제 작용으로부터 얻어지는 다양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증명을 저와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대수학을 다 공부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스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이제 도움이 되고자 한번 같이 증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로우 정리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복습을 하고요. 이제 정리의 증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군의 정규화군과 중심화군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자 제가 강의록에 이제 넣어 두었는데요. 이제 G 안에서 H의 정규화군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normalizer of H in G라고 해서 우리가 NGH라고 쓰고요. 여기에는 이제 G 인버스를 한 것이 다시 H가 되는 그런 G들을 다 모은 그런 집합입니다. 그런 부분 집합인데 이것이 G의 부분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증명을 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CGH라고 우리가 쓰는 것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강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여기서 G 대문자 H, G 인버스가 대문자 H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강한 조건이죠. GH, G 인버스가 H.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제 GH랑 HG가 같다는 뜻인데요. 이것이 모든 H의 원소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한다. 이것이 중심화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centralizer of H in G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둘 다 이제 G의 부분군이고요. 그래서 이제 H와 정규화군의 관계를 살짝 소개를 하면 NGH는 항상 H를 포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GH는 G의 부분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있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용해서 실로우 정리를 이제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로우 정리를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의 원소의 개수가 이제 P의 n승 곱하기 m개일 때 이제 P랑 M은 이제 서로소고요. P는 소수입니다.
이랬을 때, 자, 먼저 첫 번째로 G에는 위수가 원소의 개수가 P개인 부분군이 있고요. P제곱인 부분군도 있고 P의 3승인 부분군도 있고 해서 P의 n승까지 이런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되는 부분군이 존재한다.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HI라고 쓸까요? 이것이 원소의 개수가 P의 i개인 G의 부분군이었다면 그러면 어떤 HI 플러스 1이 존재해서요. 그래서 다음 성질을 만족하는 HI 플러스 1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HI 플러스 1은 원소의 개수가 P의 I 플러스 1승이고요. 두 번째는 HI가 HI 플러스 1의 정규 부분군이 된다. 이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HI 플러스 1입니다. 네, HI가 HI 플러스 1의 정규 부분군이 된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HI 플러스 1이 존재한다.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실로우 정리입니다. 네, 그래서 자 증명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코시 정리를 기억한다면 G에는 위수가 P인 원소가 있으니까요. 그 원소로 생성되는 순환 부분군을 생각하면 먼저 위수가 P인 부분군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I에 대해서 귀납법을 쓸 건데요. G가 있고요. 여기 위수 P인 게 있고요. 또 위수 P 제곱인 게 있다고 하고요. 이제 유일할 필요는 없지만요. 이렇게 존재하고 그래서 이제 네. 네, 위수가 Pi인 것이 존재하고 이걸로부터 위수가 P의 I 플러스 1인 부분군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귀납적으로 우리가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i는 n보다 작을 때요. 그런데 네, 여기 제가 지금 보조 정리를 제가 쓰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지금 이 P군에 관한 보조 정리인데 이것을 이제 다시 이용을 하면 이제 G 안에서 H의 지수는 그 정규 화군 안에서 H의 지수와 그 P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이것이 보조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네, P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조 정리입니다. 네, 보조 정리의 증명을 네, 여기다가 제가 한번 써 보겠습니다. 보조 정리의 증명은 네, G가 H 안에 죄송합니다. G 안에서 H의 이 좌잉여류에 이제 작용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작용을 하기를 이제 작용을 G랑 XH랑 결합하는 것을 결합을 해서 이제 GXH 이런 작용을 이렇게 G가 G 안에서 좌잉여류들의 집합에 작용하는 것을 하는 예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작용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네, 요게 이제 지금 G가 작용하는 G 집합 X라고 본다면 지금 X의 개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X의 개수는 잉여류의 개수니까 그 정의에 따르면은 G 안에서 H의 지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X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G에 의해서 그 고정되는 잉여류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집합을 다시 한번 이제 조사를 한다면은 XG라는 것은 XH가 XG에 들어간다는 뜻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GXH가 XH다. 모든 G에 대해서 GXH 한 것이 XH가 되는 그런 것들의 모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곳을 다시 풀어서 써보면요. 이것은 X 인버스 GXH가 H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X 인버스 H가 H 이것이 G인지인데요. 네, 여기서 제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작용을 이제 G가 하는 것이 아니고 H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G가 작용하는 것로도 볼 수 있지만 저기 제가 구분을 지어주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H가 잉여류들에 이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H를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면 XH라는 것은 모든 H의 원소에 대해서 지금 표기가 조금 좋지 않지만요. G가 이제 H에 있는 것입니다. or G in H 이렇게 이런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말하면은 지금 이 작용의 상황을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한 것입니다. G가 H에 있고 이거는 H의 잉여류. 네, 그러면 H의 잉여류 XH라는 것이 H에 의해서 이렇게 고정된다는 뜻은 이제 결국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제가 쓰려던 말은 이것입니다. X 인버스 GX가 H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이 다시 말하면은 X 인버스 HG가 이게 제가 실수를 했네요. X 인버스 HX가 이게 H가 된다는 거랑 이제 동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게 X가 H의 정규화군에 들어간다는 거랑 이제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요 XH의 원소의 개수는
이제 잉여류인데요. 이제 H 앞에 어떤 어떤 X를 포함하는 잉여류인데 그 X가 이제 NGH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XH는 이제 결론 정리를 하면 NGH 안에서 H의 잉여류랑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P군에 대한 보조 정리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P군에서 위에서 우리 앞선 보조 정리를 우리 적용을 하면요. 이제 위로 잠깐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P군의 작용에 관한 보조 정리 이거를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방금 상황에서 이 작용을 적용하면은 우리가 GH랑 NGH 안에서 H의 지수가 P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 설명이 보조 정리를 이제 따로 쓰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정리를 하면 NGH 안에서 H의 지수도 역시 P의 배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H는 지금 H의 정규화군 안에서 정규 부분군이 되기 때문에요. H는 정의에 따르면 정규화군 안에서 정규 부분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잉여군이 실제로 군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원소의 개수는 P의 배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시 정리에 따르면은 이게 원소의 개수가 P가 되는 그런 부분군 L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군 대응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NGH 안에서 이제 NGH 안에서 원소가 이제 개수가 P의 I 플러스 1개인 그런 부분군을 하나 찾을 건데요. 다음과 같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분군 대응 정리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안에서 원소가 P개인 군 L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원소 개수가 P개인 L이 존재하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 NGH 모드 H의 부분군은 NGH에서 뭐랑 대응이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자연스러운 그 정사형 사상을 우리가 파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파이 인버스 L 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 강의록에서 K라고 쓰고 있습니다. K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K는 지금 이제 H를 포함하고요. H를 포함하는 NGH의 부분군인데요. 이제 여기 잉여군으로 H를 이제 정사형을 시키면은 이제 L이 나오는 그런 부분군 K가 우리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이제 계산을 통하면은 우리가 K가 원소의 개수가 이것이 P의 I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K에서 L로 가는 그 사상 파이를 생각했을 때 그
그 사형사상 파이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커널이 정확하게 H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H는 원소의 개수가 P의 I승계였고 L은 이제 원소의 개수가 P개니까 이제 곱해서 P의 I승 플러스 1승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제 지금 그래서 관계를 종합하면 H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H를 포함하는 K가 있었는데 K는 이제 NGH 안에서 우리가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왼쪽을 생각하면은 NGH 모드 H 하면은 이거는 여기는 이제 이거는 L이고요. H는 사형을 시키면은 여기는 이제 그냥 원소 한 개짜리 항등 자명한 군으로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 양쪽의 대응 관계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는 원소가 한 개고 여기는 P개 이런데요. 여기는 이제 H는 원소가 P의 I 승계고 였으면 K가 원소가 P의 I 플러스 1개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K가 특별히 NGH 안에 있었기 때문에 H는 더 큰 군에서 부분군이니까 K 더 작은 데서도 부분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마지막 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실로우 정리의 증명입니다. 제가 설명이 이게 잘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중요한 한 가지는 여기 보조정리, 피군의 작용에 관한 보조정리, 요것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이 정리를 하나 소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군 대응 정리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서 증명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실로우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로우 정리는 원소의 개수가 유한인 군 G에 실로우 P 부분군이 있을 때요. 그 두 개의 실로우 P 부분군이 있으면 두 실로우 P 부분군은 항상 서로 공액이라는 것입니다. 두 군이 공액이라는 뜻은 이렇게 P1, G 인버스를 한 것이 P2가 되는 그런 G의 원소가 존재한다 라는 것이 공액의 정의입니다. 실로우 P 부분군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요. 실로우 P 부분군이라는 것은 G의 P군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가장 큰 것을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G의 원소의 개수가 24개였다 하면은 G의 실로우 2 부분 실로우 2 서브그룹 우리말로 실로우 2 부분군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네, 맞습니다. 24는 이제 2의 3승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P가 2인 경우에 P 그룹에서 이제 원소가 제일 큰 거는 8개까지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로우 2 서브그룹의 원소의 개수는 이제 이 경우에는 8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우 P 서브그룹의 원소의 개수는 이 유한군 G의 이제 원소의 개수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의는 P 부분군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가장 큰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정리도 이제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정리인데요. 이 정리를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L을 이제
G에서 G 모드 P1 이 좌잉여류를 하고요. 네. 자, P2가 이제 G 모드 P1에 이제 작용하는 이것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Y랑 X P1이랑 네, 결합을 해서요. 네, 결합을 해서 Y X P1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P군의 작용에 관한 보조 정리를 쓰면은 이거는 지금 실로우 P 서브 그룹이 맞죠? 실로우 P 서브 그룹이 맞기 때문에 특별히 P군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 보조 정리에 의하면은 이제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L은 원소의 개수가 P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P1도 실로우 P 서브 그룹이기 때문이죠. G에서 이제 소수 P의 인수는 전부 다 이제 P1 쪽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G 모드 P1은 원소의 개수가 그 소수 P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정리를 하면은 여기 왼쪽이 P의 배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른쪽도 P의 배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이 중요한 것은 이 LP2 이것이 이제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원소 XP1이 존재해서 이제 그래서 이 원소는 어떤 것이 성립하냐면은 YXP1 한 것이 죄송합니다. YXP1 한 것이 XP1 모든 P2의 원소 Y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을 이제 다시 풀어서 쓰면은 여기다 쓰면은 X 인버스 Y X가 P1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를 자 왼쪽에 다시 쓰겠습니다. 여기다 다시 쓰면요. X 인버스 P2X가 이제 P1에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P1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말과 이제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 다 실로우 P 부분군이었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은 그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P2의 원소의 개수랑 X 인버스 P2X 이거랑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군의 좌우 소고 법칙에 의해서 이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항상 성립하는데요. 지금 P2랑 P1이 원소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하나가 다른 걸 포함한다는 것은 실제로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리를 하면 P1과 P2가 서로 공행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로우 정리를 같이 증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실로우 정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유한군 G에 대해서 유한군 G에 대해서 이제 G의 실로우 P 부분군의 개수를 우리가 NP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 NP는 먼저 G의 원소의 개수를 나누고요. 다음에 NP가 P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라는 것이 세 번째 정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로우 P 부분군의 개수를 알려주는 이제 중요한 정리인데요. 이것도 역시 군의 작용을 이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작용을 생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P를 이제 G의 모든 실로우 P 부분군의 모임으로 놓고요. 그리고 H가 P의 공액으로 작용하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H가 이제 P의 실로우 P 부분군들의 모임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용을 하면요. 지금 H는 이제 실로우 P 부분군 중에 하나로 이제 택한 것입니다. 실로우 P 서브그룹이고요. P는 이제 실로우 P 서브그룹들을 다 모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보조 정리에 의해서 P군의 작용에 관한 보조 정리를 다시 이용을 하면은 이제 P의 원소의 개수랑 H에 의해서 고정되는 P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pH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P가 pH에 들어간다는 말은 이 말은 HP H 인버스가 P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데요. 모든 H의 원소 H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P의 정규 화군을 생각하면 H의 모든 원소는 P의 정규 화군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리를 해보면요. 자, NGP가 있고요. NGP가 있고, 이제 여기 이제 NGP에는 H도 포함되어 있고 P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둘은 원소의 개수가 같습니다. 둘 다 G의 실로우 P 부분군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럴 뿐 아니라 이제 두 원소는 이제 우리 두 번째 실로우 정리를 이제 여기서 적용을 하면은 H와 P는 서로 공액이어야 합니다. H와 P는 공액이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것은 NGP의 모든 원소를 생각하면은 x가 NGP에 속하면은 XP, X 인버스는 항상 P가 되기 때문에 지금 H와 P가 공액이라는 뜻은 XP, X 인버스를 한 것이 H가 되는 그런 X가 존재한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XP, X 인버스는 항상 P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 X가 NGP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H랑 P가 사실은 같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이 관찰을 쭉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처음에 PH에 속하는 그런 P를 하나 택했는데 그것은 사실은 알고 봤더니 H랑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pH 여기에는 사실은 H만 이제 속할 수가 있고 여기는 원소가 결국 한 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실로우 P 부분군의 개수는 보조 정리에 의해서 P로 나눈 나머지가 1이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H가 P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G가 P에 작용하는 것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G도 역시 공액으로 P에 이제 작용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모든 실로우 P 부분군은 서로 공액이라는 것이 실로우 두 번째 정리였기 때문에 이 P에서는 G 궤도가 오직 한 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모든 여기 P1도 있고 P2도 있고 PK도 있을 때 전부 다 이제 공액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P2는 어떤 XP1, X 인버스로 쓸 수 있고 P3도 어떤 X 프라임, P1, X 프라임 인버스로 쓸 수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P1의 이런 공액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 말은 전부 다 P1의 G 궤도 안에 이제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P에는 궤도는 이제 오직 한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P의 원소의 개수는 P의 원소의 개수는 이것은 지금 사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실로우 P 부분군을 했을 때 이게 G의 P 궤도, P 궤도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P의 G 궤도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의 작용에서 그 원소의 개수에 대한 정리가 이제 궤도의 원소의 개수는 그 P를 고정하는 그 군의 지수와 이렇게 같다라는 그런 보조 정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GP는 정의에 따르면은 NGP가 되는데요. G가 GP에 들어간다는 뜻은 GP, G 인버스 한 것이 P가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근데 이것이 NGP의 정의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G의 원소의 개수를 NGP의 원소의 개수로 나눈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실로우 P 부분군의 개수는 이제 어쨌거나 G의 원소의 약수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실로우 정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실로우 정리는 증명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의 작용을 생각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H의 그러니까 실로우 P 부분군의 집합에 대해서 H의 작용, 그리고 다른 하나는 G의 작용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작용에 관한 결과인데요. 네, 실로우 정리의 증명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이제 군의 작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증명이 다소 이렇게 직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증명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다기보다는 다소 참신한 아이디어를 이제 사용한 결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이러한 결과들이 있다 하고 넘어가는 것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